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폭발 사고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먼저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 크리스마스 여행을 떠난 가족과 친지들이 이렇게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냐 라고 통곡하는 유족들,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아픔을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태 수습이 잘 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 대행 등 관계당국이 힘써주길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 아투TV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 무안 항공기 참사 관련해서 국내 언론들의 어떤 보도 행태를 보면 항공사의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듯한 어떤 그런 어떤 그런 논조가 보입니다. 뭐 기사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기획 기사들을 보면 항공사의 책임으로 몰고 가려는, 물론 항공사의 책임도 없진 않겠죠. 지금 그 항공기, 파손된 항공기의 블랙박스 등을 조사하게 되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항공사의 책임을 가려내는 데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자, 그런데 이게 항공사만의 책임일까? 그 공항 당국의 책임 또는 정치권의 책임은 없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참사가 났을 때 그 참사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아주 피상적이고 지엽적인 원인들만 찾아내어서 책임을 몰아세운다? 이러면 그 순간 위기 모면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참사를 다시 재발하는 걸 막아내는 데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국가나 그 사회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어떤 참사가 발생했을 때 그 참사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잘 규명을 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이 그 국가나 그 조직의 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언론 보도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여요. 제가 먼저 이 조선일보 기사 한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랜딩 기어 안 내려오면 수동 조작 가능한데 의문점 5가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이 기사 보여주시겠습니까? 랜딩 기어 안 내려오면 수동 조작 가능한데 의문점 5가지. 이게 대표적인 기사예요. 무슨 소리냐면 항공사 또는 기장, 돌아가신 기장, 항공사 관계자들이 문제가 아니었나. 이 기사만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새와 충돌했는데 왜 착륙바퀴가 작동 안 했나. 수동으로도 내릴 수 있는 착륙바퀴는 왜 안 내려왔나. 또 세 번째가 해상, 그러니까 바다도 놔두고 왜 딱딱한 활주로로 동체 착륙을 시도했나. 활주로 위에 화재 막는 물질이나 소방대는 왜 준비가 안 됐나. 착륙 후 속도는 왜 줄지 않았나.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항공사의 어떤 정비 결함이나 또는 항공사의 기장, 관계자들의 어떤 문제가 아닐까로 몰아가는 기사죠. 그런데 이 원인 규명은 최소 1년 정도 걸립니다. 교통사고처럼 이렇게 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항공기 사고는 한 1년 걸려요. 그 사이에 이 사건은 또 잊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언론 보도보다는 이게 구조적으로 무안공항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없나? 그리고 이 공항이 여기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어떤 그런 압박이나 카르텔 이런 건 없나? 이런 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런 참사를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제가 영국 스카이뉴스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짧습니다. 한 1분 반짜리인데 제가 조금 앞부분을 잘라내고 중간 부분부터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스카이뉴스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데이비드 로몬트라는 항공 전문가입니다. He carried out as good a landing as he possibly could, and when he got to the end of the landing run, the aircraft was substantially undamaged and there was no fire. And then the aircraft hit something really hard and it burst into flames, and that's what killed the people on board. 잠깐만요. 여기서 이분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착륙하기 좋은 공간인데 그 차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벽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충돌이 되면서 수많은 희생자가 났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자, 또 플레이해 보시죠. 저 보세요. 지도를 보여줍니다. 자, 콘크리트 월이라고 하죠. 저겁니다. 저거. 저 콘크리트 벽이 왜 있느냐 이거죠. That kind of structure should not be there. The ILS antennae, it's where they normally are. 저기에 저 구조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That is awful. That is unbelievable. 너무나도 끔찍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Though it was still traveling fast, he believes more people should have survived.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막판에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충돌하죠. Beyond that, there was plenty 자, 이 공항 항공 사진을 보여줍니다. aircraft to have slowed down, come to a halt, and I think everybody would have been alive. But to have a hard object about 200 meters or less 자, into the 저 콘크리트 구조물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s there any justification for having a concrete wall like that in this area? 콘크리트 월이라고 하죠. Major airport. Not only is there no justification, I think it's verging on criminal to have it there. The analysis of the black 네. box recorded could take weeks, but the bereaved families and the travelling public will want accountability over this sickening crash. Tom Parmenter.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스카이뉴스의 2분짜리 리포트인데 한국 언론 보도하고 약간 다르죠. 지금 한국 언론 보도에서 저 콘크리트 벽을 지적하는 언론은 지금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 이 영국 항공 전문가가 그 제보자 이근영 씨가 찍은 사진, 동영상입니다. 이게. 이걸 보고 딱 이야기를 해요. 저기 왜 콘크리트 벽이 있지?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런 콘크리트 벽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끔찍한 설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끔찍한 설계다. 이 끔찍한 설계다.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저 콘크리트 벽이 왜 설계되었는지, 왜 저게 저 자리에 있는 건지, 저 규명돼야 됩니다. 자, 이런 구조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른 공항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항공사 기장이 운항을 잘못했어.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아도 착륙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차례 동체 착륙을 한 적이 있어요. 90년 초반하고 80년 후반에 있어요. 근데 2대 다 승객이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동체 착륙을 했는데 뒤에 바퀴 2개 있잖아요. 이 바퀴가 살아 있었어요. 앞바퀴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뒷바퀴가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갔기 때문에 앞에 그 동체가 활주로에 부딪혔지만 속도를 줄여가지고 비상 탈출을 다 해서 다 살았습니다. 근데 또 한 경우는 이건 좀 다른 비행기였는데 엔진이 꼬리 부분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동체 착륙을 해도 마찰이 일어나도 엔진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폭발하지 않았죠. 그래서 또 다 살았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이 비행기 같은 경우는 항공유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바로 동체 착륙을 했는데, 만약에 그 영국 항공 전문가 이야기처럼 저기에 콘크리트 벽이 없고 그냥 그쪽 뒤쪽 부분에 보면 또 여유 부지가 있거든요. 그까지 갈 수 있게 했다면 이게 서서히 속도를 줄여서 비상 탈출을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콘크리트 벽이 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저게? 저 설계를 왜 했냐 이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설계가 왜 저기에 있었는 거지? 지금 여러 보도를 보면 인천공항 이 제일 활주로가 깁니다. 인천공항, 김포공항, 그 다음에 부산의 김해공항, 그리고 제주공항, 이 3,000m가 다 넘어요. 그런데 이 무안공항은 한 2.8km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2.8km. 그러니까 활주로가 짧아요. 짧은 데다가 거기다가 콘크리트 벽까지 설치해 놨으니 이게 동체 착륙을 시도할 경우에 그 콘크리트에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둔덕이 왜 있냐는 거예요. 둔덕. 이 모래
둔덕 같은 게 있고 콘크리트 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충돌하는 바람에 희생자가 저렇게 많이 났다는 거예요. 대형 교통사고처럼. 저 콘크리트 벽을 왜 설치했는지, 누가 설치했는지, 왜 설치하도록 만들었는지, 책임자가 누군지를 좀 가려내야 됩니다. 저건. 자, 그 점이 있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지금 국내 한국 언론 보도는 이번 무안공항의 대참사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을 짚어내는데 조금 미흡하다. 조금 더 분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치권은 책임 없나? 제가 이걸 좀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서삼석 의원이 무안 쪽의 21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서삼석 의원이 이재명 후보 무안국제공항을 아시아나 항공거점공항으로 이 기사입니다. 이 남도일보인데요. 이 아마 보도자료를 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시아투데이도 나고 남도일보도 나고 그 호남 지역 언론이 다 난 것 같아요. 저기 보면 뭐가 나오느냐. 일단 이 서삼석 의원이라는 사람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 서삼석 의원은 원래 평화민주당 시절에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입문해서 정치 시작한 사람입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전남 무안군수를 3차례 영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무안국제공항을 아시아나 항공 거점 공항으로 육성한다는 공약을 적극 환영한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 신문 타이틀을 좀 보여주시죠. 사진을 내리시고. 네. 여기 보시면 아시아나 거점 공항으로 무안공항을 만들 건데 정말 이 공약을 환영한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이 공약은 항공운송사업 활성화뿐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큰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그리고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더 많은 국제선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하고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확장, 면세점과 여행객을 위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편의시설도 확충한다. 인천공항으로 가지 않고 무안공항에서 바로 외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여기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전라남도도 좀 책임이 있어요. 호남이 살아나고 떠나가는 호남에서 돌아오는 호남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이번 공약은 전남 무안과 호남의 지역 경제 및 재반 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과 고민에 기반한 결과다. 뭐 이런 식으로 무안국제공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환영한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붕붕 띄운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 그런데 또 재미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전라남도 전자정부 누리집 보면은 자유발언대 그 사이트가 혹시 뜨나요? 여기 보면 이거 한번 키워보세요. 글자를. 여기 보면 아마 이 무안공항 전기노선 활성화라는 주제로 지난달이네요. 11월 28일에 이 유오건이라는 분이 글을 썼어요. 여기다가. 이게 전라남도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무안공항이 전기노선이 아니고 전 세기로 취향하며 항공료가 대한항공 등보다 더 비싼 요금을 낸다. 그리고 전남도청에서 취향 조건으로 항공사에 보조금을 지불한다. 이게 무슨 소리죠? 항공사에 보조금을 지불한다. 이거 업자들만 배부르게 하는 일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올려놨습니다. 이분이. 항공사에 보조금을 지불한다. 항공사에 왜 전라남도에서 보조금을 지불하죠? 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KBS 광주 총국에 기사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전남, 무안공항 활성화 안간힘. 이 내용입니다. 이게 쭉 한번 내려보세요. 내려보면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인터뷰가 있어요. 밑에 쭉 가보세요. 쭉 가면 저기 있죠. 김영록 전남지사의 인터뷰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전라남도도 그동안 항공사에서 손실이 났을 때 보조금을 지원했던 방식을 바꾸어서 정기 노선을 운항하면 노선당 1년에 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전남도지사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니까 저 항공사들이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무안공항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면 전라남도는 운항 장려금을 더 대폭 지원할 용의가 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시청자 여러분, 항공사들이 바보입니까? 항공사들도 돈 버는 조직이잖아요. 기업이잖아요. 돈 버는 기업. 돈이 안 되는 공항은 안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안 되는 공항에 왜 들어갑니까? 굳이. 돈을 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아예 세금으로 정기선으로 너희들 들어오면 노선당 1년에 4억 원씩 줄게.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결국 무안국제공항은 경제성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경제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항공사들이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라도민의 세금으로 항공사들 호주머니에 돈을 구겨 넣어주고 들어와.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겁니까? 항공사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절대. 왜 인천공항에는 서로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왜 김포, 김해, 제주에는 왜 서로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근데 무안에는 안 들어오려 한다 이거예요. 왜? 수요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안 맞기 때문에. 손익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도 전라남도 도지사라는 자는, 김영록이라는 전라남도 도지사라는 자는 노선당 4억 원씩 지원할게. 정기선으로 들어와. 그 물어봤어요. 도민들한테. 비행기 타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행기 안 타는 사람들은 자기 세금이 항공사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 동의 받았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게. 즉 이재명이라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무안국제공항을 마치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삐까뻔쩍한 국제공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어떤 정말 공약,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남발했고, 이걸 무안지역 국회의원인 서남석 의원이라는 사람이 떠벌리고 보도자료 내고 온 지역 언론이 다 쓰고 중앙지도 쓰고, 그죠? 마치 무안국제공항이 광주와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큰 국제공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 과정에 지역 정치권, 전남도지사, 해당 국회의원이 관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번 대참사를 일으킨 민주당 카르텔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재발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그러면 항공사 잘못을만 몰아가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나라하고 전혀 관여없는 영국의 스카이뉴스에 나온 영국 항공 전문가, 그것도 백발이 무성한 고령의 항공 전문가가 딱 짚어내잖아요. 이 콘크리트 벽이 왜 있는 거지 여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희생된 거야. 이게 없었다면 자연스럽게 비행기가 랜딩해서 쭉 가다가 속도가 줄었을 테고, 그럼 탈출했으면 거의 다 살았을 수 있을 텐데, 이 콘크리트 벽이 왜 여기 있었던 거야? 끔찍하다, awful이라고 하잖아요. 끔찍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내야만이 이런 참사를 막을 수가 있다.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보조금, 항공사에 보조금 주는 거,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왜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를 유치하면서 보조금을 줍니까? 이 불공정 담합행위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 무안공항은 사실은 이 지역 로컬 신문을 보면 전남도와 광주시 사이에 이게 또 애물단지예요. 무안 신한뉴스라는 그 로컬지를 보면 이렇게 제목이 이렇습니다. 무안공항 그렇게 걱정되면 국내선부터 이전하라.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건
지난 8월 달에 난 기사인데 이 기사를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결국은 광주 송정리에 있는 그 군공항을 무안으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군공항을 없애버린다? 이것도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사실은 대구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구도심지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자꾸 확장하다 보니까 원래 공항이 있던 자리 근처까지 가게 되죠. 그럼 거기에 군공항이 있으면 전투기들이 뜨고 내리면 소음이 심하니까 군공항을 외곽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그건 우리가 이해하죠. 그런데 이 군공항까지 무안공항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무안국제공항 지지자들은 안 된다. 군공항을 오면 안 된다. 이런 서로 간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기정 광주시장하고 김영록 전남도지사 사이에 이런 알력이 있는 겁니다. 그 지역 간에도 알력이 있고. 그래서 그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 보도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나마 이 보도가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는 좀 볼만한 보도입니다. 무안공항 정치 논리로 건설, 조류 서식지 4곳 둘러싸여 초기부터 논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네, 이 기사가 그나마 뭔가 이번 사건, 이번 참사를 보게 되는 해법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문단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추 말리는 공항, 하나갑 공항,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공항에 쉽게 하면 취항하려고 하는 항공기가 없어가지고 활주로가 그냥 고추 말리는 공항으로 쓰였다. 이런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공항은 한화갑 공항이다. 정치공항으로 설계된 무안공항의 태생과 맞물려 있다. 연간 992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무안공항의 지난해 이용객은 24만 명. 그럼 연간 992만 명이 이용할 거라고 예측한 그 보고서, 그 사기잖아요. 날조된 거잖아요. 이런 걸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왜? 적정 수요도 예상하지 못한 그 보고서를 가지고 이 공항을 만드는 과정에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여기는 호남 지역이니까 민주당의 이권 카르텔이 작용했을 거 아닙니까? 응? 지역에 공사가 있으면 그 공사 떼주고, 예를 들자면 서로 먹여주고 먹여 살리는 그런 공생관계, 이권 카르텔, 이런 것들이 이번 참사를 일으킨 핵심 원인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딱 버티고 있는 이재명의 대선 공약, 그리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언론 플레이, 그 다음에 전남도지사 김영록의 보조금 지급,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사이의 어떤 이런 거, 이런 것들을 파헤치지 않고는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특히 이 무안공항의 입지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비행기, 새, 충돌, 무안이 최다. 버드 스트라이크란,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 이 기사를 보면은 지도가 나와요. 지도 쭉 내려보시면 지도가 나오는데, 이 지도 보시면은 이게 황당한 지도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공항이 중앙에 있어요. 근데 위로, 옆으로, 아래로 다 뭐가 있냐면 철새 군집 지역이 있습니다. 야, 여기다가 어떻게 공항을 지었다 이 말입니까? 버드 스트라이크, 상습 발생 지역입니다. 여기가. 저 밑에 중간 부분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공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북쪽으로도 새 군집 지역이 있고, 바로 옆에도 새 군집 지역이 있고, 밑에 남쪽에도 새 군집 지역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저 영국 스카이뉴스가 이야기한 콘크리트가 있는 게 제일 활주로 바로 끝부분, 저 부분이거든요. 저 부분. 제일 밑에 부분. 그러니까 저 부분에 콘크리트 벽만 없었더라면 비행기가 쑥 슬라이딩해서 밀려 나오면서 속도를 줄여서 살았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입지가 철새들이 이렇게 많은 군집 지역인데 여기에 공항이 어떻게 들어서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자, 철새와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은 그냥 자연 상태로 공간입니다. 근데 인간이 편하려고 비행기, 제트 엔진을 쓰는 비행기가 들어왔다. 그럼 철새하고 인간이 공존할 수 있어요? 공존이 불가능하죠, 그거는. 왜? 새들이
비행기 제트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면 제트 엔진이 폭발해 버립니다. 그러면 유압기가 작동을 안 해서 랜딩 기어가 내릴 수 없다든지 등등 문제가 발생하죠. 항공기 기능이 작동이 스톱되죠. 그러면 저 철새들을 퇴거시켜야 됩니다. 공항 주변에서. 또 어떤 보도를 보면 버드 스트라이크 막아내는 그 담당 인력이 한 명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런 공항에다가 국제선을 불러들이면 되냐는 거예요. 국제선을 불러들이는 게 언제죠? 12월 4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하고 난 바로 그 다음날. 그러니까 국제선 비행기가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는 최악의 조건을 갖춰놓고 국제선을 불러들인 거예요. 이게 정치권에 책임이 없다고? 이거 전라남도나 광주시나 또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재명 대선 공약 책임 없겠습니까? 당연히 책임 있죠. 근데 지금 이런 세력들이 자신의 잘못을 숨기거나 은폐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항공사 책임으로 모는 거죠. 야, 기장이 말이야, 보니까 운전 잘못했어. 랜딩 기어 저거 정비 불량이야. 이 비행기 저 무안공항 오기 전에 너무나 많은 곳을 다녀가지고 저 정비 불량일 거야. 또 다른 이유를 막 찾아내죠. 그렇게 되면 이 사건 같은 경우 또 재발됩니다. 이번 사건은 지역 민주당 카르텔, 그리고 이재명의 대선 후보, 보조금 지급, 그리고 그 콘크리트 벽의 설계, 왜 저 콘크리트 외벽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만 재발 방지가 가능하죠. 자, 그리고 중앙일보도 이거 있어요. 조류 충돌 최다 무안공항, 탐지 레이더, 화상 탐지기도 없다. 여기 보면 탐지 레이더, 화상 탐지기가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철새들이 막 날아다니면 밤에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상 탐지기를 가지고 딱 보면 생명체가 지나가면 보이죠. 화상 탐지기. 그리고 탐지 레이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하네다 공항이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안공항에는 없어요, 그게. 그 말은 무슨 소리냐? 깜깜이라는 거예요, 깜깜이. 철새가 언제 날라올지 모르는데, 그 비행기가 지나가다가 엔진성으로 철새떼가 후룩 빨려 들어가 버리면은 엔진이 터져버린단 말이죠. 그런 탐지 레이더나 화상 탐지기도 없으면서 국제선 취항을 하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좀 나이브하고 거칠게 말씀드리면 겁대가리 상실한 조치 아니냐고, 이게. 어떻게 이런 원시적인 어떤 시설의 공항에 국제선을 취항시킨다고 그 난리를 피는 거죠? 지금 이제 지방선거 다가오니까, 무안 군민들에게, 전라남도 도민들에게 뭔가 우리가 좀 하고 있다는 이런 거 보여주고자 하는 쇼 했던 지역 정치권, 특히 민주당 정치권, 이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탐지 레이더, 화상 탐지기도 없는데, 조류 탐지 하는 뭐 담당 인력도 하루에 한 명, 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이런 게 특검감이에요, 이런 게 감사원 감사해야 되고, 특별검사 뽑아서 특검해야 되고, 이런 거 국정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민주당이 안 하겠죠. 왜? 지들이 다 다치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호남 정치권의 비극이에요, 이게. 작년 지난번 대선 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광주에 대형 쇼핑몰이 없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대형 쇼핑몰이 못 들어간다. 뭐 쉽게 하면 아울렛, 이케아 뭐 이런 것들이 없다. 그래서 그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민의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그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광주 지역에 대형 쇼핑몰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화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신문 언론 보도된 걸 보면 그 기사의 댓글에 어느 고등학생이라고 댓글을 쓴 게 있습니다. 저 광주에 사는데요, 서울에서는 그러면 그 쇼핑몰 들어갈 때 입장권 내고 들어갑니까? 이런 댓글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언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민주당 카르텔이 작동하는 호남 정치권에 어떻게 보면 이게 비극인데요. 해당 지역이 잘 살면 잘 살수록,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표가 안 되는 정치 세력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해당 지역이 갈수록 못 살고 찌들고 빈곤해지고 피폐해져야만 표가 되는 정치 세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무안공항 여객기 폭발 사고 참사를 호남 민주당 카르텔의 비극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고등학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쇼핑몰 가려면 티켓 끊어야 되나요? 쇼핑몰 가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지. 네? 이게 비극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지난번 그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 새만금 잼버리 사태 기억하시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싹 다 왔는데 모기가 그냥 버글버글 끌어대는, 거기다가 애들 텐트 치고 자라고 해서 애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도저히 행사를 못하고 돌고 돌다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 와서 K-팝 공연 보고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걔들은요,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면 그 나라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는 애들입니다. 확률적으로 높아요, 그게. 걔들이 20년, 30년 지나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거나 수상이 되거나 유력한 정치인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전라남도 도지사 김관영입니까? 응? 책임졌어요?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했어요? 국정조사했어요? 잼버리 대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말 국제적인 행사였는데 그 책임졌냐고? 책임진 사람 있다고 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민주당이 독주하는 호남 민주당 카르텔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경쟁이 없어요. 영남 지역에 가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나마 있습니다. 나옵니다. PK 지역 가보세요. 부울경 지역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김경수라든지 친문 세력들이 있어요. 경쟁이 돼요. 부산에도 민주당 국회의원 하나 있습니다. 전재수라고. 경쟁을 한다니까요. 호남에 경쟁이 있습니까? 민주당 독주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민주당 이권 카르텔에 의해서 이런 참사가 빚어진다고 하면 이게 무리가 있는 말입니까?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 아투TV 영상을 보시는 호남에 계시는 국민들이시라면 제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민주당 이권 카르텔의 독주를 막지 않으면 이런 사건은 또 재발납니다. 재발납니다. 언론 플레이하고 자기들 표 끌어모으려고 쇼하고 쇼 하다가 이런 일 벌어진 거 아니냐고요. 그 희생되신 분들, 그 유가족 된 분들의 그 고통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겁니까? 항공사가 잘못했다고 몰아붙이면 그게 치유가 돼요, 그게? 항공사는 그럼 이제 무안공항 안 옵니다. 저기 왜 들어가, 저 위험한 공항에. 다 우리 책임이라고 하고. 이제 앞으로 무안공항은 항공사들이 안 갈 거예요, 분명히. 이번에 이렇게 노정된, 드러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유령공항 돼버리는 거예요. 국정조사나 감사원 감사,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거를, 이 문제를 가려내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지금 깃발로, 빨간 깃발로 올려주시는 분들, 그 말 무슨 말인지 압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막 전국이 혼란스러우니까 또 각종 지금 법안들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저게 지금 연말 끝나기 전에. 그런 부분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그냥 완전히 민주당 독재, 민주당의 의회 폭거, 이거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그냥 완전히 그냥 실종돼 버렸습니다. 자, 정부가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오늘부터 1월 4일 24시까지, 오늘부터 다가오는 토요일 밤 12시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외부의 이런 집회 활동이나 기자회견 활동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하는
모두의 희생된 고인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무안공항의 항공기 폭발 사건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항공사 책임으로만 몰아가면 이 참사를 일으킨 민주당 이권 카르텔의 구조적 문제를 은폐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언론들도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항공사 책임으로 자꾸 몰아가려는 그런 논조가 보여요, 오늘 보면. 그러면 누구도 다치지 않거든. 왜? 항공사 책임은 1년 뒤에 나와요. 1년 뒤에. 그 사이 이 사건은 잊혀집니다. 하지만 이 무안공항이 어떻게 설계가 되었고, 그 콘크리트 외벽이 왜 만들어졌고, 왜 국제선 취향을 이렇게 서둘렀고, 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말도 안 되는 그 기가 막힌 보조금을 항공사들에게 지급하려고 했는지, 이런 걸 밝혀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이런 참사를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 잡는 민주당 이권 카르텔, 이게 바로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여객기 참사도 경제 위기가 부총리가 관제탑이다. 뉴델리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잖아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당했으니까. 권한대행의 대행인데, 이분은, 이런 재난사건 대책 전문가가 아닙니다. 기재부라는 것은 정부의 예산을 책정하고 기획하고 집행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인데, 참 어떻게 보면 행정관료 중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거기에서 근무했던 분이 어떻게 보면은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사고 이 책임자가 됐는데, 이게 수습이 되겠어요, 여러분? 수습이 되겠냐고요? 이런 지금 거의 무정부 상태의 아노미 상태가 된 게 누구 책임입니까? 민주당이 무분별한 탄핵 소추를 일으키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책임집니까? 책임 안 지잖아요. 어제 보도를 보면 이런 사건이 나면 행정부의 제1책무, 국민의 안전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자기들은 책임 없다 이 소리죠. 왜 책임이 없지? 대통령 탄핵 소추하고, 국무총리 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하고, 중앙지검장 탄핵 소추하고, 경찰청장 탄핵하고, 판사, 검사,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아예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이런 재난이 났을 때 쓰라고 특별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그거 2조 2천억 날려버리고, 국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무안공항이 여객기 참사 사건 어떻게 수습할 거야? 돈이 없는데. 이게 지금 모든 책임을 따라가보면 어디가 나오냐? 민주당 카르텔이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망치는 민주당 카르텔. 참 한심합니다. 보고 있으면. 자, 공수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이 페네마이크 기사인데요. 헌법 84조 위반 사태. 직권남용 혐의로 대통령 체포영장.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문재인 정권 때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살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란죄의 경우에 공수처가 수사를 못해요. 그럼 누가 하나요? 경찰이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지금 이 벌어지는 헌법재판소 마비 사태 또는 공수처와 경찰, 검찰의 이런 수사권 조정 문제, 이게 문재인 집권 시기 또 이재명 민주당 시기에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즉 지들이 만들어 놓은 무덤을,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덫에 자기가 걸려버렸어요. 자기 눈깔 자기 찌른 거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수처는 내란죄로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란죄 자체로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어요. 공수처는. 그럼 내란죄 수사권 어디 있느냐? 경찰에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지금 살짝 한 발 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수처가 이제 꼼수를 둡니다.
현직 대통령을 잡아 넣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란죄 수사거든요. 내란죄. 그런데 헌법 제84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 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하니 경찰이 해야 되니까 공수처가 못하잖아요. 공수처가 어떤 꼼수를 두느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하려고 합니다. 직권남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헌법 제84조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소위 말해서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는 겁니다. 으름장을 놓죠. 그리고 언론이 제가 며칠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언론이 빨리 저 윤석열 대통령 잡아와야 된다.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공수처가 뭐를 보냈는데 송달했는데 받지도 않는다 하면서 재판 지연을 하려는 거다 이러면서 빨리 잡아와야 된다고 언론들이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헌법에 전혀 규정이 없는데도 공수처는 공수표 날리고 언론은 여론몰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전문적인 상식이 좀 부족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계기네. 완전 재판 지연하네. 협조하지 않네. 이런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도록 여론 조작을 한다 이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즉 대한민국 헌법 84조 위반 사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할 때도 그 이유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에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없어요. 없다고요.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을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인사권 범위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난주에도 그런 꼼수를 뒀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니 대법관은 이번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 제가해서 임명하지 않느냐. 근데 그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법관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 당하기 전에 이미 인사청문회나 이런 걸 다 서로 공감해서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건데 헌법재판관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탄핵 전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교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기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가 없다고 해서 버틴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 가지고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해버렸죠. 그것도 대통령 기준인 국회의원 200표가 아니라 151표 이상으로.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란 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결국은 자의적으로. 왜냐? 지금 아시아투데이 그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칼럼. 정준길 변호사의 민주당 200석 미만 동의로 한대행 직무정지는 국헌문란이다.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이 칼럼을 보면 이 정준길 변호사가 정리를 아주 잘 해놨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쭉 보면은 그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 좀 더 내려가 보시죠. 예. 네, 거기 있죠.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민주당이 탄핵 소추한 사유가 5가지입니다. 5가지인데, 뭐 해병대 최상법, 최상병 특검법, 뭐 김건희 특검법 안 받았다고 등등 있는데, 3가지는 국무총리 시절의 안건이고, 2가지는 대통령 권한대행 때 안건입니다. 예, 저 밑에 보시면, 내란 상설 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2가지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중 사유다 이거요. 그래서 정준기 변호사의 결론은 간단해요. 뭐냐? 국무총리 직무에 대한 탄핵소추는 151 이상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200석 이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쭉 내리시면
좀 더 내려보세요. 따라서 제일 마지막 문단 밑에 보면 따라서 지금 한덕수 총리는 국무총리 직무 탄핵된 거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 지위는 유지되고 국무총리의 지위에서 기인한 대통령 권한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200표 이상 모아가지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몰아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논란이 빚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밀어붙인 거거든요. 왜?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놨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하기에 앞서서 이거부터 지금 빨리 해결해야 돼요. 권한쟁의 심판 청구된 거. 자, 그런데 지금 뭐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왜 저렇게 헌법재판관 3명을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당연한 거죠. 왜? 6명의 헌법재판관이 사건 심리를 할 수 있고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할 수 있고 6명 모두가 동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수 있는데 한 명이라도 나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찬성하지 않아, 나 반대야 이러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은 기각됩니다. 기각됩니다. 이걸 민주당이 알기 때문에 3명의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집어넣어서 9인 체제로 만든 다음 여기에서는 4명이 반대해야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민주당이 전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헌법재판관 충원하려고 생각도 하지도 않았던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3명 집어넣어서 자기들 유리한 데를 끌고 가려고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여기에 지금 편성하는 언론사가 대표적으로 중앙일보입니다. 이 중앙일보, 오늘 그 사설 한번 볼게요. 국정안정위에서는 재판관 임명과 특검 수정 타협해라. 뭐 이런 사설이 있습니다. 예, 중앙일보 사설이에요. 그런데 이 사설 내용을 쭉 읽어보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하고 저 광고도 밑으로 내려버리시죠. 아시죠, 저거. 자, 여기 보면은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말 있죠. 중간에. 예. 제가 이 중앙일보 사설에 돌려드릴게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일보 사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중앙일보가 논란이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빨리 해라고 이렇게 설치는 거지? 결국 뭐예요? 중앙일보도 지금 조중동 구독 취소한다고 시민들 운동해서 난리 났잖아요. 중앙일보가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사설을 통해서? 오늘 중앙일보 보도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보시면은 제가 한번 제목 한번 불러드릴게요. 한번 그 기사 제목만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석 3명인데 탄핵심판 10건. 공석 3명인데 탄핵심판 10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가 노리는 건 뭐냐면 공석 3명인데 탄핵심판 10건. 공석 10건인데 공석 3명인데 그럼 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헌법재판관 여기 있네요. 공석 3명인데 탄핵심판 신건 10건. 윤탄핵 헌재의 시기에 느려지냐. 즉 헌재가 빨리 진행해라 이 소리입니다. 지연되면 안 된다는 이 소리예요. 지연되면 안 된다. 왜 이렇게 중앙일보가 이렇게 급해졌죠? 다급해졌죠? 너무 다급해졌어요. 중앙일보가 지금. 여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관 1인 6명 결정 불가 이대로는 탄핵심판 끝 안 난다. 이게 바로 핵심 기사죠. 헌법재판관 1인 6명 결정 불가. 저기 있죠.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 이 기사가 바로 중앙일보의 속셈을 알 수 있는 기사죠. 야, 이대로 가다가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킬 수 있는 탄핵심판 끝나지 않겠구나. 큰일 났다. 이거죠.
중앙일보의 속셈은 이겁니다. 아니, 탄핵 심판이 끝나든 끝나지 않든 중앙일보가 무슨 관계가 있어? 예? 그건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할 일이지. 중앙일보가 왜 이렇게 나서지? 중앙일보가 이렇게 그동안 헌법재판소 마비 사태를 염려하고 걱정했으면 이 탄핵 정국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헌법재판관 충원해야 된다고 그 기획기사를 좀 쓰든지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지금 민주당 세력, 탄핵 찬성파 세력에 편성하고 있죠. 이게 지금 중앙일보의 논조이자 사설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국민들은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죠? 왜? 이젠 유튜브가 있거든요. 아투TV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이영풍TV도 있고 다 안다니까요. 이제는 레거시 미디어, 기존의 기성 언론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오늘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썸네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람 잡는 민주당 이권 카르텔의 민낯. 항공사 책임으로만 몰아가는 한국 언론. 영국 항공 전문가 무안공항의 끔찍한 외벽 설계가 문제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대형 참사가 났을 때는 그 대형 참사의 재발을 막는 원인 규명이 필수적입니다. 또 하다가다가 안 되면 예견된 인재였다. 이런 식의 하나만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 카르텔이 빚어내는 이런 참사의 현장들, 이유, 원인을 규명해야죠.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문제없는지, 또 해당 지역 국회의원은 문제없었는지, 광주시장 강기정은 문제없었는지, 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은 문제없었는지, 민주당 카르텔이 빚어내는 국가적 수준의 참사, 이런 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죠. 항공사 책임으로 몰아가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이 사건은 그냥 유야무야 돼버립니다. 그게 바로 지난 새만금 그 장소에서 벌어졌던 잼버리 사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잼버리 대회 한국에 유치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망신당한 그 잼버리 사태. 그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전북도지사 책임졌습니까? 응? 그렇기 때문에 팩트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론 재판하지 말고 괴담 만들지 말고 팩트로, 정확한 팩트로 하나하나 짚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 전에 그 이번 무안공항 항공기 폭발 사고로 정말 희생된 고인들과 유족들에게 정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면 어디에 살고 있구나, 또는 이거는 좌우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도 그런 좌우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희생된 분들의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같이 우리가 아파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그리고 관계당국,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그 일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 일을 잘 수습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국면일수록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담아주고 위로하는 그런 선진국형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걸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들면 안 돼요. 또 괴담 만들어서 퍼뜨리면 안 돼요. 이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